네, 안녕하세요. 16화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2월 첫째 주, 이제 2월 1일인데요. 뭐 하다 보니까 벌써 1월달이 지나고 벌써 2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곧 다음 주면은 설날이고, 또 다다음 주인가요? 또 이제 NBA 올스타전이 펼쳐지는데, 또 NBA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수를 몇 명이나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팀은 정말 올스타에 뽑힌 선수를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데 올스타를 많이 갖고 계신 유저라면 굉장히 올스타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네요. 사실 올스타전에 뽑힐 만한 선수는 대부분 뽑혔는데 처음으로 출전하는 선수들, 아이지아 토마스 같은 그런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이 를 갖고 있는 유저라면 좀 더 볼맛이 날 것 같아요. 이제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 주는 리뷰가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리뷰 읽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KC야 정신차려님이 화요일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이후로 리뷰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좀 트레이드 시즌 이제 좀 후반으로 가까워지면서 약간 트레이드 수가 줄어든 것도 있을 테고 FA에서도 별로 데려올 선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좀 문의를 해주시는 게 적은 것 같아요. 네. 저조차도 지금 FA로 데려오는 선수가 이번 주에 거의 없었고 트레이드는 시도를 해볼 만한 카드도 별로 없고 해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어쨌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C야 정신차려님, 못해 먹겠습니다. 닥터 팡콩남님, 리그2에서는 주축 선수 하워드, 화이트사이드, 나이트가 부상이라 2주 연속 패배에 오늘은 갈매기까지 못 넣었네요. 화요일 기준입니다. 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선수들이 이번 주까지 아프면 판타지를 하라는 건지 리그 1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IR 슬롯도 없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합니다. 카멜로 그리핀 죽겠습니다. 선수들 명단이 온통 적색 경보입니다. 거기다 상대팀은 쌩쌩하고 커리어 하이 득점과 리바운드, 캔버 워커와 챈들러를 얘기해 주셨는데 캔버 워커가 지난주에 51 득점하고 또 타이슨 챈들러가 27 리바운드,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요즘은 판타지 하기가 싫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 리뷰에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약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리그 1에서 이번 주에 부상당한 선수가 KC야 정신차리님의 그 화이트사이드와 나이트 뿐만 아니라 파출리아도 이번 주에 아웃됐었고요. 또 루디게이도 이곳저곳 다쳐서 아웃됐었고, 그 타이리 게만스도 무릎 부상이 또 다시 재발돼가지고 DTD 계속 떴었는데 막판에 이제 좀 루디게이가 돌아왔고 파출리아가 돌아왔습니다만 화이트사이드와 나이트가 이번 주에 4경기씩 있었는데 그거 다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주축 선수들이 없으니까 정말 이거 판타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깝깝해졌었는데 약간 비슷한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걱정인 거는 화이트사이드는 복귀는 할 것 같은데 나이트가 어쩌면은 이거 시즌 아웃 뜰 수도 있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좀 부상 선수가 많아졌을 때는 누적 스탯은 솔직히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좀 평균 스탯, 자유투, 야투, 그리고 턴오버는 누적 스탯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턴오버를 많이 쌓으면 지는 거니까 오히려 적게 쌓아야 이기는 거니까 경기 출전수가 적으면은 턴오버를 가져갈 확률이 꽤 있죠.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는 그래서 KC야 정신차려님이 어떻게 또 가져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리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하나만 읽고 끝났네요. 네, 저희 팀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 리그 1은 정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부상 선수가 5명으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5명이 아웃된 채로 1명 나이트를 IR에 넣어놓고 에반 터너를 데려왔었고 또 이외에 로버트 코빙턴까지 데려와서 2명을 메꾸고 이제 이번 주를 치렀는데 이 둘로는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일단 리바운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뒤집혔고 좀 해서 2승 7패 딱 그냥 누적 빼고 평균 스탯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승수를 딱 얻었는데 자유투는 사실 뭐 고베어 있고 막 이것저것 튕기는 게 좀 있어가지고 못 뺏었고 리바운드가 우위에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좀 뺏겼습니다. 코비가 갑자기 출전을 하고 또 누구였지? MKG를 IR에서 갖고 계셨는데 상대팀이 MKG가 컴백 두 번째 경기에서 더블 더블을 기록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리바운드를 뺏겼습니다. 이것도 아마 출전 경기 수가 좀 많았으면은 충분히 저희 팀이 리바운드를 챙겨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눈뜨고 코베인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팀하고 상대팀하고 총 경기 수 차이가 10경기 차이가 났습니다. 상대팀 42경기, 저희 팀 32경기. 루디게이 뿐만 아니라 화이트사이드 4경기, 타이릭 에반스 2경기, 루디게이 2경기, 파출리아 2경기 해서 10경기 차이가 났습니다. 화이트사이드는 사실 제가 블락이랑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이랑 야투를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나이트도 있었죠. 나이트도 4경기. 네, 그러면은 IR에서 넣어놓은 거 빼면 한 14경기? 네, 14경기 정도 차이가 났네요. 그리고 나이트는 득점이랑 3점슛이랑 3점슛이랑 어시스트. 또 루디게이도 뭐 야투 뭐 리바운드 득점 이런 거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이래저래 좀 악재가 많이 꼈습니다. 화이트사이드랑 라이트는 트레이드로 데려왔었는데 트레이드 하기 전까지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화이트사이드는 뭐 부상에서 복귀해서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뭐 괜찮겠다 싶어서 데려왔는데 또 다시 들어 누워버렸고 나이트가 정말 데려오자마자 바로 아프다고 누워버려서 난감하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 만약에 부상만 없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됐을 텐데 어시스트랑 스틸 빼고는 충분히 다 해볼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됐습니다. 2승 7패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나마 뭐 2승 7패라도 별로 막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러진 않는 게 이게 만약에 제가 상위권이었는데 2승 7패를 했으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텐데 이게 꼴찌라니까는 2승 7패나 3승 6패나 거의 그거예요. 1승 8패는 좀 굴욕적이고 2승 7패까지는 그래도 뭐 팀 사정이 있는데 그래 할 만큼은 했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위권인데 2승 7패를 하위권 상대로 2승 7패를 했으면 정말 뭔 짓을 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뭐 어거지 트레이드로라도 했을 수도 있고 뭐 진짜 좀 장기 부상자 아웃된 선수로 버려버렸을 수도 있고 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좀 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리그2에서도 좀 마지막 날에 뒤집힌 카테고리가 좀 있었는데 리그 1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나아서 5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야투랑 3점슛 그리고 여기는 야투랑 3점슛이랑 스틸이 접전이었는데 스틸을 제가 역전을 했어요. 마커스 스마트가 FA로 나와 있어서 마커스 스마트를 데려왔더니 스마트가 스틸뿐만 아니라 3점이랑 득점도 정말 잘해줘서 정말 쓸쓸을 했는데 이제 3점슛이랑 야투를 역전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릴라드랑 특히 클레이 탐슨이 정말 미친듯이 슛을 꽂아 넣더라고요. 네, 11개 넣어서 9개 넣었던가요? 그래서 야투 뭐 무난하게 이기겠지 싶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야투가 역전돼 있네? 네, 보니까는 클레이 탐슨이 정말 미친듯이 슛을 꽂아 넣었고 또 탐슨 하면은 유명한 게 3점슛 릴라드도 야투 5할 기록하고 또 3점슛도 여러 개 꽂아 넣는 등 네 이래저래 또 눈 뜨고 코베인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리그2에서는 1위 말고 2, 3, 4위 싸움이 되게 치열한데 제가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2위랑 한 2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는 등 굉장히 혼전인 상태인데 2위, 3위 팀이 다른 팀과의 그 대결에서 좀 밀렸습니다. 저만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고 나머지 두 팀이 루징 시리즈를 기록해서
더욱더 이제 순위 싸움이 혼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인 이득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업탑 3와 다운탑 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탑 3, 다운탑 3로 돌아왔습니다. 업탑 3에서 첫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드레이먼드 그린입니다. 드레이먼드 그린 이번 주에도 역시나 트리플 더블 머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오늘 경기가 정말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뭐 어제 경기도 굉장히 돋보였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좀 기념비적인 스탯을 완성했습니다. 20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 또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는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37분을 뛰면서 야투를 9개 던져서 9개 다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보니까 월트 챔벌린 전설적인 선수가 이렇게 야투 100%의 트리플 더블을 2번 기록한 이후에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월트 체인벌린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해도 이제 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스탯을 쌓아버렸는데, 뭐 지금 업탑 3에서 꽤 많이 언급이 됐을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업탑 3에서 언급했던 선수를 잘 다시 언급 안 하는데, 드레이먼드 그린 선수의 스탯을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언급을. 네. 그 정도로 정말 이곳저곳 스탯을 이곳저곳 다 쌓아주는 선수이다 보니까 참 왜 이 선수를 걸렀는지 계속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어제 경기 필라델피아전에서도 거의 다진 경기를 이 선수 이제 한 13초 남겨놓고 커리가 탑에서 그린한테 패스 넘겨준 거를 그린이 쏴도 되는 걸 더블팀 들어오니까는 사이드에 빠져있던 해리슨 반지한테 공을 넘기고 반지가 그걸 침착하게 3점 슛으로 연결을 시켜서 역전을 했는데, 신뢰도가 없으면은 절대 패스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동점을 만들어서 연장을 갔을 텐데, 이게 안 들어가면은 바로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근데도 그냥 더블팀이 들어오고 또 반지가 비어있는 걸 보니까 곧바로 그냥 백패스로 딱 날려서 반지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고 역시 골든스테이트는 세다. 네. 필라델피아가 아무리 그렇게 드세게 추격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는 않는 팀이구나. 그러니까 팀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구나 싶더라고요. 뭐 물론 커리가 요즘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드레이먼드 그린까지 주춤하진 않아서 역시나 골든 스테이트는 이제 확실히 플레이오프에서 좀 흔들리면 흔들렸지 정규 시즌에서는 흔들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할 선수도 골든 스테이트 선수입니다. 네. 클레이 탐슨인데 이 선수도 이번 주 정말 미친듯이 득점을 했습니다. 최근 3경기 합산 득점이 110점을 넘습니다. 네, 평균 34득점 이상을 했는데 네, 제가 이 선수를 맞상대로 했다가 정말 폭격당했습니다. 사실 득점을 제외한 다른 카테고리는 사실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타지에서 높은 순번으로 뽑히는 선수는 아닌데, 물론 2, 3라운드에서 뽑히긴 합니다만 2라운드 한 후반부터 뽑히는 선수지 2라운드 상위부터 뽑히는 선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주만 봐서는 확실히 대단합니다. 야투도 3경기 동안 14개씩 착착착 기록했고 3점 슛도 16개. 네, 혼자 거의 3점 슛을 먹여 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골든 스테이트가 사실 필라델피아전도 거의 질 뻔하다 이겼고 뉴욕전도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겨우 이겼고 해서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드레이먼드 그린도 그렇고 클레이 탐슨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이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커리가 주춤한 거를 그린하고 탐슨이 메워줘서 좀 보완을 해준 것 같아요. 네. 클레이 탐슨도 제가 근데 써봤었는데 이 선수도 초반에 좀 불태우다가 중반에 슬럼프 오면은 완전히 꺾이고
야투를 폭락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이제 우승팀 그 전문 슈터로 이제 좀 거듭나다 보니까 자신의 슈팅 슬럼프도 확실히 극복을 하고 좀 반등의 요소를 좀 더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좀 철없이 행동한다? 라고 봐도 됐었는데, 이제는 좀 되게 성숙해진 클레이 탐슨이 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선수는 주루 할러데이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었나요? 관에 들어가 있던 선수. 네, 로즈 갈리날리, 뭐, 웨슬리 매튜스에 포함되어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확실히 자신의 관에서 확실히 깨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주춤했었는데, 뭐, 시간 제한도 받고, 백투백 경기 안 나오고, 이게, 이 선수가 피로골절로 1년 반을 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처음 입단했을 때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정말 반쪽짜리 선수였었는데, 확실히 시즌 중반 1월 달부터 출전 제한이 풀리고, 이제 시간 관리도 거의 안 받고 했는데, 또 이시 스미스가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죠. 또 타이리 게만스가 무릎 부상으로 수술받고 몇 달 안 나오다가 또 지금 그 무릎 쪽에 재발을 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이제 주루 할러데이가 확실히 그 주전 1번 자리를 꿰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탯이 정말 화려했네요. 네, 32득점, 25득점, 26득점, 어시스트 뭐 9개, 8개, 7개, 리바운드 5개, 6개. 딱 예전에 필라델피아 그 마지막 시즌 때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뉴올리언스는 아무래도 좀 동선이 많이 꼬여서 정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릭 고든이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좀 펠리컨스가 좀 고든 위주로 좀 트레이드 시장을 노려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15밀 만기 카드다 보니까 좀 상대팀 입장에서도 처리하기 굉장히 쉬운 선수가 됐고, 또 부상도 이제 있고 해서. 그런데 타이리 게마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은 쌉니다만 아직 좀 남아있고, 주루 할러데이도 그렇고 해서 근데 주루 할러데이랑 타이릭이랑 많이 겹쳐서 이거를 과연 뉴올리언스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번 시즌 개막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루 할러데이를 팔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타이리 게만스를 팔려고 뉴올리언스가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글쎄요, 팔릴지 모르겠네요. 타이리 게만스의 무릎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또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이거를 감독이 시간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딱 주루 할러데이가 시즌 초반에 백투백 관리를 받듯이 이제 타이리 게만스가 그렇게 관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주루 할러데이 풀어주고. 어쨌든 주루 할러데이 이제 시즌 초반의 부진을 딛고 이제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저도 주루 할러데이 시즌 초반에 데리고 있었는데, 정말 이 선수 짜증나서 바로 버렸는데, 그때도 이제 좀 계속 하위권에 쳐져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루 할러데이를 안고 갈 만한 여유. 좀, 한 달, 두 달만 참고 있으면은 확실히 올라올 선수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렸던 그때였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주루 할러데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탑 3로는, 다운탑 3의 주제는 스몰 포워드 순환시대입니다. 네. 지난주는 부상자 거의 순환시대였는데, 이번 주도 사실 뭐 부상자 순환시대의 시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웨슬리 매튜스. 이 선수가 1월 26일 지난주 화요일부터 갑자기 슈팅 컨디션의 난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난사하고 있습니다. 뭐 8개 던져서 3개 넣고, 뭐 12개 던져서 4개 넣고, 심지어 오는 경기에서 12개 던져서 2개 넣는 등, 이 정도면 댈러스에서 주전으로 내세우지 못할 급으로 많이 지금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챈들러 파슨스는 지금 완전히 부활을 해서 확실히 주전 스몰 포워드의 자리를 꿰찼는데, 오히려 이제 매튜스랑 파슨스랑 위치가 바뀌어서 매튜스가 백업으로 데려가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선수는 아킬레스건 부상인데도 시즌 초반에 출전 시간이 길진 않아도 20분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오길래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구나 싶었는데 길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파슨스는 좀 이제 시즌 중반까지 좀 많이 골골대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웨슬리 매튜스는 아직 그 포틀랜드 시절에 그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초중반에 한번 3점씩 8개 넣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데리고 있기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데리고 있자니 언제 부진을 하고 언제 또 다시 터질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니 웨이버로 버리자니 좀 아쉬울 것 같고, 트레이드 카드로는 절대 택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좀 이래저래 처치가 곤란한 계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웨슬리 매튜스는 스틸이나 좀 수비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데려갈 만한데, 문제는 카일 코버. 지금 그 애틀랜타가 전체적인 좀 이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이제 좀 애틀랜타가 리셋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의 한 명이 카일 코버인 것 같아요. 카일 코버도 지난 시즌 전반기에 정말 잘했었죠. 올스타에도 뽑히는 등. 그래서 후반기에도 잘하다가 이제 손목 쪽에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해서 복귀를 했는데, 코버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슈팅 메커니즘을 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감각을 좀 잃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술까지 겹치니까 이래저래 좀 악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슈폼을 수정을 했다는데 아직 그 슈폼 수정이 100% 완료되진 않았나 봅니다. 슈터가 슛을 못 넣으면 사실 좀 그렇죠, NBA에서도. 근데 아무래도 슈폼, 자기가 제일 좋았던 슈폼을 그 유지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코버의 어려움을 10분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시즌 스탯을 보면 참 애매합니다. 되게 널뛰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 커버가 흔들리다 보니까는 이제 좀 다른 선수들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밀셉은 그나마 좀 꾸준한데, 호퍼드도 지금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티그, 네, 제프 티그도 이제 계속 트레이드 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등 좀 불안정한 위치에 올라섰고, 또 더마리 캐롤 선수가 나가면서 베이즈모어가 대체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베이즈모어가 캐롤의 그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좀 흔들리는 애틀랜타에서 또 그 흔들리는 중심에 카일 코버가 있는데, 카일 코버는 사실 이번 시즌 좀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판타지에서 길게 데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고, 3점슛이나 자유투가 필요할 때 가끔 써먹는 그런 선수로 이번 시즌은 아마 끝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바툼 선수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 선수도 좀 은근 유리몸이다 보니까 또 다쳤습니다. 발가락 부상이 좀 재발했는데, 지난주에도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다시 재발해서 오늘 경기 결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참담했던 야투율이었는데, 27일 유타전에서 9개 던져서 2개 넣고, 심지어 29일 포틀랜드전에서 11개 던져서 1개를 넣었습니다. 9푼. 네, 9%. 정말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이러면은 야투 팍팍 깎이는데, 네. 근데 또 가뜩이나 이제 샬럿의 MKG가 복귀를 하면서 바툼이 없어도 MKG가 대체를 하면 되니까, 물론 MKG가 바툼의 그 어시스트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한 자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선수고, 또 수비에서는 오히려 강점을 보이니까 이래저래 좀 보완이 돼서 바툼의 부상을 좀 더 그 샬럿 스태프진들이 기다려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장하는 경기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게임을 못 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제 좀 휴식 차원에서 아예 경기를 뛰지 않게 하는 차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바툼이 발가락 부상을 안고 뛰는 게 오히려 샬럿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바툼이 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판타지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툼의 지난주는 정말 참담했던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좀 부상자가 많았는데 부상자 소식을 다시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드릴 선수는 미로티치입니다. 미로티치는 이번 주 한 초반에 갑자기 아웃이 뜨더니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았다고 그 뉴스가 떴습니다. 맹장염이면은 보통 좀 어쨌든 수술을 한 거니까 그 수술을 끝내고 회복 단계를 하고 또 이제 다시 그 게임 체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일단 예상으로는 올스타전 이후로 자화는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스타전 전으로 좀 복귀를 하지 않을까. 네, 올스타 휴식기 한 직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맹장염이 그렇게 뭐 심각한 부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화이트사이드. 화이트사이드는 옆구리 쪽을 다쳤는데 지금 한 5경기 연속 쉬고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선수인데 정말 이 선수가 안 나오니까 죽을 것 같네요. 네. 이 선수의 존재감이 정말 상당한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니까는 정말 이 선수가 영향을 끼치는 카테고리가 한 4-5 카테고리가 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안 나왔을 때 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옆구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아직 뭐 완전히 몇 달짜리 아웃은 아닌데 DTD인데 아직 그렇게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100%가 아니어서 출전을 시키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애미는 핫산이 안 나오면은 스몰 라인업으로 가서 보시와 아마레를 빅맨으로 세우고 루올데이나 윈슬로우를 좀 출전 시간을 늘리고 공격 옵션을 좀 더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화이트사이드가 좀 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화이트사이드를 갖고 있는 유저로서. 그리고 타이릭 에반스는 역시나 또 무릎 문제가 또 생겼는데 어제 브루클린 경기에 복귀한다는 그 예고가 있었는데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또 역시나 100% 아니라는 이유였겠죠. 근데 타이릭은 아마 복귀하더라도 출전 시간 관리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시즌 아웃에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수술은 막아야죠. 최대한 어떻게든. 또 그렇다고 뉴올리언스가 지금 시즌을 포기한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뭐 뉴올리언스도 마이애미와 비슷하게 또 주루 할러데이가 1번으로 있고 또 노리스 콜까지 백업 포가로 있어서 그렇게 타이릭을 무리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독의 의중이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이릭은 조만간 복귀할 것 같습니다만 예전만큼 출전 시간을 많이 받지는 못해서 스탯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든 나이트는 지금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었는데 일단은 지난주 원정 4경기를 모두 쉰다고 밝혔었는데 금요일쯤엔가 예상 복귀 날짜가 없다고 피닉스 쪽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피닉스가 좀 탱킹 노선을 걸을지 아닐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 좀 나이트를 일찍 시즌 아웃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아마 그거에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탱킹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는 순간 나이트도 좀 부상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오래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트는 제가 지금 트레이드로 데려와놓고 한 경기도 지금 못 써먹었어요. 19일날 데려왔는데 19일날은 그 딱 트레이드 된 시점이어서 사용하지 못했고 21일 샌안토니오 전부터 이게 부상으로 아웃당해가지고 뛰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레딕하고 맞바꿨는데 레딕은 그래도 40득점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리핀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 3옵션으로 잘 쓰고 있어서 굉장히 배가 아픈데 앞서 얘기했던 화이트사이드나 타이릭에 비해서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이트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닉스가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블레스도 시즌 아웃되고 나이트도 이렇게 되면 시즌 아웃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모르겠습니다. 피닉스 구단주 및 감독 다 잘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커즌스. 커즌스는 왼쪽 발목이 한번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월요일 경기는 아직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 전 연습 상황을 보고 이제 결정을 지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커즌스 출전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그 부상이 있다고 출전을 꺼리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출전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NBA를 정말 후끈후끈하게 달궜던 브레이크 그리핀입니다. 그리핀 자신의 구단 스태프와 언쟁 후 충돌로 인해서 손 골절 상을 당했는데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갑자기 그런 뉴스가 떠서 정말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리핀이었습니다. 그 후로 뭐 그리핀이 사과문을 제출하고 뭐 장 리버스 감독 및 구단주도 그리핀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한 번은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리버스 감독이 만약에 클리퍼스가 리빌딩 버튼을 리셋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아마 그리핀을 팔게 되지 않을까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클리퍼스 팬 포럼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핀이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왜 그리핀을 파냐, 아무리 잘못을 한 게 있어도 그거랑은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일단 그리핀은 예전 부상은 거의 다 나은 걸로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생긴 부상으로 인해서 6주에서 8주가 예상이 떴지만 리버스 감독이 6주 부상은 말도 안 된다, 8주일 것 같다 라고 해서 2달 아웃이 거의 공식화됐습니다. 이 외에 NBA 협회에서 사무국에서 그리핀 선수에 대한 그 처벌 징계 건도 아마 곧 결정이 나서 부상 복귀 후 이제 출전 가능 후부터 아마 그 징계를 내려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시즌에 알자퍼슨이 약물 복용 건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에 부상 복귀 후 5경기 정도 출전 징계를 받았었는데 그리핀도 아마 그 정도 징계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경기 중에 일어난 폭행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뭐 품위 손상 그런 형식으로 아마 출전 정지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20경기 막 40경기 출전 정지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 5경기에서 10경기 아니면 3경기에서 5경기 NBA 사무국의 의중에 따라 이것도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한 5경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월 초반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즌 거의 막판이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리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삼삼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4월 초면은 어느 정도 거의 순위 결정 나고 진짜 뭐 플레이오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뭐 1위 다툼 아니면은 사실 4월 초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서부 컨퍼런스 1위 확정이 아마 한 3월쯤에는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커리랑 탐슨이랑 또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휴식을 좀 많이 시켜주지 않을까. 르브론 예전에 마이애미 히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핀도 좀 모르겠습니다. 4월 초면은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컨도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4경기째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골든 스테이트와 클리브랜드 경기가 다 있었는데 다 졌죠.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샌안토니오 측에서도 그렇게 무리를 시키지 않는 것 같고 또 덩컨을 대체할 알드리치나 웨스트가 있어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샌안토니오가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골든 스테이트한테도 가비를 완전히 당했고 클리브랜드한테도 완전히 당해서 샌안토니오도 지금 서부 2위인데 우승을 노리는 건지 뭐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는 건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덩컨을 붙잡았는데 우승 한 번쯤은 하고 은퇴를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로 아마 덩컨을 붙잡았을 텐데 지금 이런 노선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뭐 덩컨이 언제 복귀할 거라는 얘기는 없지만
나이와 뭐 몸 상태를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빨리 복귀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뭐 이분도 아마 IR 슬롯에 넣어놓고 기다리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버려도 상관없고요, 사실. 뭐 블락이나 스틸 빼고는 그렇게 뭐 스탯에 신경 쓰지 않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려놔도 상관없지 않나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추천 픽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언급해드릴 선수는 에런 고든입니다. 에런 고든은 올랜도 매직의 지난 시즌에 4픽으로 전체 4픽으로 뽑혔던 선수인데 파워포워드입니다. 뭐 판타지에서는 스몰포워드도 겸임한다고 떴는데 오늘 경기 보스턴전에서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19득점 14리바운드 5어시스트 2블락 3점슛 2개. 야투가 좋았지만 자유투가 조금 3점슛은 지난 경기였군요. 3점슛은 없었고 야투가 좋았지만 자유투가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그 스카이스 감독이 주전 라인업으로 올린 선수입니다. 뭐 지난 시즌 드래프트 할 때도 4픽으로 에런 고든을 뽑았을 때 조금 말이 많았는데 뭐 그래도 올랜도에서 한번 키워볼 만한 선수다라고 평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바이어스 해리스도 있고 뭐 또 겹치는 선수들이 여러 있어서 고든 선수가 뛸 자리가 있을까 싶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거의 못 뛰었고요. 이번 시즌에는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다 보니까 드디어 에런 고든 선수한테도 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선수도 크면은 그러니까 올랜도에서 확실히 키워주면 더블 더블을 밥 먹듯이 기록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 4순위면은 줄리어스 랜들보다 높은 순위니까 지금 뭐 비교를 한다면 줄리어스 랜들과 그러니까 확실히 키워줬을 때 줄리어스 랜들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가 지금 제가 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확실히 늘어난 그 출전 시간에 대비해서 스탯이 늘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보유율은 19.4%고 최근 6.2%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아직 FA에 많이 남아있을 텐데 한 번쯤 데려가셔서 써봄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드릴 선수는 노리스 콜. 앞서 얘기했듯이 타이리그 에반스의 무릎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이제 드루 할러데이와 노리스 콜이 다시 타이리그 에반스의 빈자리를 메우게 되었습니다. 노리스 콜도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보장을 해주면은 괜찮은 스탯을 뽑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평균 한 11득점에 뭐 3리바운드 한 7어시스트? 6어시스트? 그러니까 좀 드루 할러데이랑 1, 2번 자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스탯을 쌓을 만한 기회가 많은데 타이리그 에반스가 돌아오기 전까지 노리스 콜을 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타이리그 에반스가 물론 뭐 최대한 빨리 복귀한다 하더라도 출전 시간 제한 때문에 계속 콜이 경기를 출전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30분대 초반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인트 가드나 어시스트 또 스틸 같은 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노리스콜을 데려다 쓰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선수는 이 선수는 좀 많이 뽑아가셨을 듯한데 마커스 스마트입니다. 스마트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 쪽에서 특출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이외에 이제 슛 쪽에서도 개선을 많이 해서 득점력도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리바운드나 어시스트에서도 꾸준히 카테고리 스탯을 정립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3점슛 5개와 26득점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는데 이 선수도 보스턴에서 좀 볼맛이 많이 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좀 부상만 좀 줄이면은 더욱더 레귤러가 돼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의 보유율이 42.6%면은 둘 중 한 리그는 이 선수를 데려갔다. 그러니까는 좀 덜 깊은 리그, 그러니까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리그에는 분명히 스마트가 남아 있을 테니까 스마트를 데려가시면 이래저래 좀 활용폭이 굉장히 넓어지실 것 같아요. 또 포지션도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겸임하고 있으니까 데려가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보스턴이 요즘 좀 괜찮은 게 켈리 올리닉 선수가 득점력도 좋고 리바운드는 조금 딸립니다만 3점이 되는 빅맨이어서 3점슛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데려가서 써도 좋을 것 같고, 아미안 존슨도 요즘 득점력은 좀 떨어져도 리바운드나 블락이 좀 되게 꾸준하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보스턴 선수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외에 에반 터너도 예전에 그 한 15호 하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뭐 브래들리는 많이 채갔을 것 같고, 또 누가 있죠? 어쨌든 보스턴 선수들이 요즘 좀 핫하고,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MKG 선수가 이번 주에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 선수의 픽률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 MKG를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남아있다면 MKG를 한번 데려가셔서 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시즌 복귀 2경기이다 보니까 표본이 적어가지고 이 선수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분명히 내려갈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몰 포워드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몰 포워드가 부족하시다 싶으면은 가차없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리뷰가 조금 적어서 뒤에 부분은 좀 많이 늘렸는데 어느 정도 시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월화수로 구정이다 보니까 방송 녹음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걱정인데, 아예 빨리 해서 일요일 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늦게 해서 목요일 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요일 날 시간이 되면은 해보겠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음 주 업로드도 아마 8일쯤에 올라갈 듯 싶은데, 일단 녹음은 아마 일요일 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또 치열하게 또 재밌게 판타지 또 재밌게 하시고 제 방송 들으면서 더욱더 유용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